또 한 차례의 지하 핵 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North Korea is a regime arming with missil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tates like these and their terrorist allies constitute an axis of evil.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일행이 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2명의 미국인 기자를 구출하러 맞습니다. 당시 이 두 기자의 억류 소식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화제였었는데 오랜만에 제가 이제 신문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신분함? 신분함입니다. 신분함 등장합니다. 동아일보 이게 사실 이게 일면입니다. 이게 일면을 한 거거든요. 굉장히 좀 북미 여기자 2명 억류. 여기 보시면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던 미국 국적의 여기자 2명이 중국 지린성 옌지 북한 중국 접경 지역에서 북한 군인들에게 붙잡혀 억류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었거든요. 네.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납치돼서 끌려간 사건이에요. 두 기자는 미국 커런트 TV의 탐사보도 전문 프로그램에서 활동 중이었습니다. 한 명은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이름은 로라링. 주로 탐사 전문 리포터, 기자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유나리 씨가 함께 북한군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탈북자와 탈북 루트 문제를 주제로 심층 취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서울, 중국 등에서 이제 취재를 이어갔고 그때 저 납치됐던 장소가 실제 탈북인들의 탈북 루트 두만강 일대를 르뽀로 취재하던 차에 북한군이 이들을 이제 끌고 간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저희 한국 기자들 사이에서도 접경 지역하고 특히 이제 두만강 인근에 중국을 통해서 취재하는 거는 굉장히 금기시 돼 있어요. 그만큼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이죠. 두만강 근처에 살았고 탈북도 두만강을 통해서 했잖아요. 여기가 보통 탈북 루트죠. 네네, 그렇죠. 두만강이. 근데 사실은 이게 탈북할 때요. 군인들이 옆에 보면은 다 총을 겨누고 있어요. 언제든지 이게 발포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외지인이 나타나고 어쨌든 모르는 사람이 두만강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제처럼 카메라를 들이대는 거는 예민하게 반응해요. 엄청. 진짜 예민하지. 찍고 가누면은 끝이니까 카메라를 들고 이게 갔다는 거는 진짜 전쟁판에 목숨 걸고 뛰어든 거나 마찬가지. 직업 정신이 정말 투철한 거예요. 다시 2009년 3월 17일 고요하고 적막했던 새벽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적막감이 흐르는 두만강 일대예요. 거기에 4명의 일행이 저벅저벅 들어옵니다. 두만강은 얼어 있어요. 한 명은 조선족 가이드였어요. 그리고 한 명은 로라링, 또 다른 한 명은 유나리, 이승은 씨였어요. 자, 그렇다면 다른 한 명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던 촬영 기자. 이렇게 4명이 중국 쪽에서 북한 쪽으로 두만강을 걸어가면서 취재를 하는 거예요. 탈북 루트를 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문제는 어찌 북한 쪽에 점점점 갔어요. 이게 화면이라는 게 취재를 하다 보면 조금만 더 가면 더 잘 보이거든요. 욕심이 생겨요. 한 발자국 더, 한 발자국 더. 그런데 어라? 옆에 조선족 가이드는 더 가도 된다고 그래요. 가도 된다고 그래요. 북한 쪽으로 넘어가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래요. 괜찮아요. 여기 중국 땅이야. 괜찮아요. 가라고 그래요. 그 말만 믿고 안심해서 한 발짝 들어가니까 그림이 더욱더 생동감 있게 나오는 거죠. 북한군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죠? 북한군 초소 보이죠? 그래서 이들이 탈북을 할 때 탈북자들이 북한 국경을 넘기 직전에 머물렀던 안정가오 집까지 촬영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자, 이제 무사히 돌아서서 중국 쪽으로 안전하게 걸어 나오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사단이 생긴 거예요. 중국 쪽으로 한 발자국 발을 뗐는데 등 뒤가 솟아난 거예요. 등 뒤가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누군가 막 쫓아옵니다.
총을 든 북한군이 욕설을 하면서 이들을 불러세웁니다. 거기 서라고. 서라우! 거기 서라우! 서라우! 총 쏜다 그래. 4명이었잖아요. 촬영을 하던 카메라 기자는 가까스로 도망갑니다. 오. 탈출하는데 성공해 가까스로 도망가요. 그런데 여기자 2명이 이 북한군에 붙잡힌 겁니다. 어머. 북한 쪽으로 질질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근데 알잖아요, 기자니까. 로라링하고 이승은 씨는 여기서 내가 접경 지역인데 끌려가면 북한이다. 끌려가면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든 안 끌려가려고 연약한 여성 2명이 모든 손에 잡히는 걸 다 잡는 거예요. 흙도 잡고 나뭇가지도 잡고 풀도 잡고 어떻게든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이 2명의 여기자는 북한군에 의해서 북한 쪽으로 완전히 끌려갑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국경이잖아요. 네. 이 국경에도 이게 한 발 한 발 간다고 이게 쉽게 넘어가지는 되게 거예요? 짧거든요, 두만강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강이라고 해서 엄청 넓은 게 아니고요. 딱 보면 저랑 지금 그 MC님들 네. 앉아 계시는 요 간격 이거 정도. 네. 네. 그리고 이게 없어요. 경계선이 선이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네. 철책 같은 것도 그래서 없고. 그냥 그 강이 경계선이거든요. 철책선 이런 거 없어서 모르는 사람들 황해도나 평양에서 오잖아요. 그럼 저게 중국인지 북한인지 몰라요. 북한한테 잡혔잖아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잖아요. 못 돌아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 기자라는 걸 일단 숨겨야 돼요. 아.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칠삭팔색하는 게 뭐냐면 취재하는 거. 특히 통제되지 않은 채 언론 보도가 막 무중에 나가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어쨌든 이 언론 보도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이 2 기자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잡혀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미국 기자인데 탈북 루트 취재하러 왔어라고 하면 일 커진다. 직감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신분을 속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뭐 저희 학생이에요, 학생. 네, 학생인데 국경 지역에 관해서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그냥 학생들 신분으로 만들고 있었다라고 하고, 하지만 기자들에게 있는 게 뭡니까? 취재 수첩이잖아요. 그래서 이 취재 수첩에 북한군이 알지 못하게 녹화 테이프나 아니면 탈북민 연락처나 취재 내용 이런 게 취재 수첩에 나와 있죠. 털리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털리면 안 되니까. 특히 이승은 씨는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미국 우리말 노트가 막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증거도 없앴고 학생이고 다큐멘터리다라고 했는데 희한하게 북한군이 우리말을 안 믿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 완벽하게 연기했다라고 했는데 북한군이 우리말을 전혀 믿지 않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학생이라고 한 거짓말도 들켰는데 어떻게 걸리냐면 따로 별도의 장소로 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 신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질문을 물어봐요. 니네 학생이라고 했는데 어디 학교야? 한 반에 몇 명이야? 말이 안 무슨 맞았네. 과제야? 둘이 말이 안 맞잖아요. 안 맞죠. 조사 말이 안 잘해보네. 맞잖아요. 결국 자신들이 미국 국적의 언론인이다 네. 라는 걸 밝히고 맙니다. 자, 어쨌든 신분이 탄로가 납니다. 기자다. 그런데 그래도 뭐 별다른 간첩 행위가 없는데 풀려나겠지 했는데 이들은 점점 북한의 깊숙한 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 2 기자가 이제 차를 타고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근데 그 끌려간 곳이 바로 평양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을 달려가지고 평양에 이제 도착을 그렇죠. 했는데 북한군이 윤아리를 이제 데려간 곳이 어디였냐면은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이었답니다. 북한이 게스트하우스 딱 들어가니까 2명의 여성 경비원이 있고 방에 딱 들어가니까 퀸 사이즈 침대가 딱 있고 여성용 화장대도 딱 있고 그다음에 하얀 타일이 깔려 있는 욕조까지 있는 그런 화장실이 호텔이네. 있는 그런 장소로 이제 끌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마치 호텔에 와 있는 느낌이었다고요. 근데 심지어 희한하네. 보이부원이 춥지는 않냐? 또 무슨 음식을 좋아하냐? 막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나갈 수 있나? 희망을 좀 느꼈대요. 근데 본격적인 심리는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 된 거였죠. 당신 이제 탈북민 취재했지? 이렇게 또 질문을 하면서 심지어 유나리와 이제 로라링이 중국 방문 전에 이제 서울에 들렀던 그 취재 내용까지 이제 다 알고 있었고요. 그의 이름까지도 이제 다 알고 있었던 그걸 거예요. 어떻게 알아? 와, 대단하다. 이상한데?
그리고 또 무슨 인터뷰를 했냐, 어떤 질문을 했냐. 정말 그 치조 압박이 정말 점점 조여오고 북한 정권 이제 전복을 시도하려 했다는 혐의를 이제 자백하라며 이제 기자들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북한 보위부에 한 번 들어가면 그냥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거짓 자백을 하게 된 거죠. 거짓 자백? 거짓 자백을. 거짓 자백을 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실제 의도한 게 아닌데 더 뻥튀기 해서 그럼요. 그래야 네. 이렇게라도 나갈 수 있으니까 내 몸이. 이게 이상한 게 처음부터 가서 외국인이고 뭐 간첩 혐의자들은 북한에서 북한 법대로 다뤄야 되잖아요. 네네. 뭐 감옥에 넣든 뭐 수용소에 끌고 가든 이건 처음부터 뭔가 좀 달라요. 과거 다룬 다르게 하는데. 미국 시민권자라도 보통 그렇게 그냥 절차대로 원래 해요. 이게 지금 되게 이례적인 사례. 완전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다른 논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애시당초 한편의 의심을 가질만 한데. 여기다 또 봉투까지 줘요. 어느 날 갑자기 보위부원이 진짜? 봉투? 그 사람한테 봉투를 줘요. 얼마요? 열어보고 유나리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편지가 들어가 있어요. 가족들, 친구들. 미국에서 온 편지? 네. 거기 보위부가 그런 연락도 해주는 거야. 심부름도 해주는 거야 지금. 그럼 진짜 편지? 예, 진짜 가족 편지? 가짜 아니고. 거길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 미국 정부가 너희들을 집으로 데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이게 뭐야? 거기다 남편 편지도 떠 있어요. 남편이 보고 싶다, 사랑한다. 흔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견뎌내라. 우리를 위해서 꼭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런 남편의 절절한 심정까지 담긴 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까지 자포자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북한이라는 그 조력 고도에 가서. 이 사람들이 내가 돌아갈 수가 있구나. 이런 희망까지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기 직전에 일말의 희망을 일부러 주는 거고. 그렇죠. 아니 사실 뭐 내 아내가 내 동생이 이 출장을 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북한에 있다. 와 그럼 정말 놀랄 것 같은데 가족들은 이 소식을 들었나요? 그러니까 아까 한 명이 탈출했지 않습니까? 카메라 기자. 이 카메라 기자의 입을 통해서 다른 케이스보다는 빨리 그런 그 납치 사건이 전달이 된 거죠. 가족들은 얼마나 충격에 쌓였겠어요. 또 이 두 여기자 중에 한 명 로라링의 언니가 ABC 뉴스에서 유명한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또 커런트 TV가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 당시에 부통령을 역임했고 또 대선 후보였던 민주당의 알고였기 때문에 두 여기자의 억류 사건은 미국 전역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When they left the United States, there was never an intention to cross the border into North Korea. We expected that they would be back in a couple of days. And so that's what we can say with certainty. And if for some reason they did cross over, then we apologize profusely on their behalf. Laura Ling and Yuna Lee say they never intended to cross a frozen river into North Korea on the day they were captured and began 4.5 months of imprisonment in the communist country. We're here to urge diplomacy and engagement between our government, President Obama, and the country of North Korea. This was the most amazing grassroots. 자, 이렇게 미국인 여기자 납치 사건은 국제적인 문제로 번지게 되는데요. 기자들의 취재 열정 때문에 벌어진 줄 알았던 이 사건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국면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 두 여기자들이 정말 과연 단순하게 실수로 도망강을 건너갔을까? 그러니까 정말로 취재를 하다가 자기 취재 욕심에 조금만 더 저기 북한군 초소가 보인다 조금만 더 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갔을까? 이게 처음부터 애당초 아주 치밀하게 계획됐던 유인 납치 작전이었다. 라는 또 주장이 있어요. 반전이죠. 이들이 납치된 5개월 후에 이제 주한 미 대사관이 공개한 내용이기도 하고 당시 이제 CNN이 이제 단독 그 탐사 보도를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 북한 장교가 북한 군부가 뭐 미국 기자든 일본 기자든 지리를 모르니까 이제 중국 가이드를 끼고 가겠지요. 그 담당 중국 가이드에게 돈, 뇌물을 주고 우리가 쉽게 체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가까이 유인해 와라 이런 식으로. 그 보위부에서 대상을 딱정했는데 일단 미국, 일본, 남한 국적의 기자가 이런 그 의뢰를 하면은 중국 가이드들이요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최대한 우리 공화국 영토 쪽으로 데리고 가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강이 밑에 있고 위에 있잖아요. 다 위에서 땡겨서 찍을 수 있는 거를 계속 고생하고 있었다니까. 땡겨서 찍으면 되는데 왜 이거를. 계속 앞으로 가라고 하고. 그
이상해. 여기를 가서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상해. 그 북한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무나 걸려라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자면 제일 좋고, 일본 기자도 좋고, 남한 기자도 좋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막 편지를 쓰고 거기다가 미국 소속 여기자들, 어린 딸이 있다? 북한이 입맛대로 활용하기 너무 좋은 케이스가 돼버린 거죠. 덜컥 걸려든 거예요. 그럼 다시 앞서 제가 설명하지 않은 내용까지 추가해서 그때 당시 상황을 이렇게 관점이 달라지는데, 3월 9일. 그러면 3월 17일 새벽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윤아리 일행은 북한 주민의 주요 탈출 경로를 포착하기 위해서 고요한 두만강 인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까지 똑같아요. 이승은 씨, 유나 리는 촬영, 그다음에 로라 링은 리포팅을 해서 점점점 중국 쪽에서 북한 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아까 설명 똑같죠? 네. 강이 얼어 있고 조금만 더. 왜냐면 새벽 시간이었고 땡긴 줌하고 가서 찍은 거랑 화질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조금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그 중국인 가이드의 멘트 소개해드렸죠. 아, 중국 땅이라고 더 들어가도 된다고. 더 들어가라. 괜찮다고. 중국 가이드가 적극적으로 오케이를 합니다. 자, 다 찍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창 촬영 중에 중국 가이드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뭔가 낮은 소리로 우. 어머, 신호를 보내는 상쪽에서 우 이런 소리를 해요. 우. 야유 소리 같기도 하고 동물 소리 같기도 하고 낮은 음성으로 중국인 가이드가 이상한 소리를 내요. 유나리의 회고를 보면 아, 그때 뭔가 이상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 이 중국 가이드가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 신호를 보내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거기서 새벽인데. 그렇지. 북한군. 북한의 경비대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문득 불길한 생각이 그때 당시에도 들었대요.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이상한 순간은 여기였어요. 취재를 하다 보면 풀샷이 필요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탈북 루트가 이런데 폭이 1m밖에 안 된다. 너무 짧다. 라는 풀샷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려면 중국 쪽으로 가서 찍어야 되잖아요. 뒤로 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뒤로 가려고 돌았는데 그때 중국인 가이드가 다급하게 이들을 막았습니다. 뒤로 가지 말라고. 중국 쪽으로 가지 말라고. 거기 가지 말라고. 거기 얼음 얇아서 그 밟으면 깨진다고. 물에 빠진다고. 넘어왔는데? 뭔 소리예요? 뭔 소리야? 이 길로 넘어왔는데. 중국 쪽으로 못 가게 계속 막는 거예요. 아이고. 중국인 가이드가. 그래서 중국인 가이드 때문에 등 떠밀려서 멈칫하다가 아까 그 장면. 멈추라! 하면서 북한군이 총을 들고 쫓아오는 장면. 이거 그렇다면은 중국인 가이드가 북한 측에서 돈을 받고 그거지. 이들을 그쪽으로 계속 몰았다. 그때 당시에도 그 친구가 그렇게 의심을 받았어요. 특히 이 친구는 교회에서 소위 선교사 역할을 하던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의심을 받았는데 저도 가서 만나도 봤고요. 진짜요? 아니다고. 당연히 그건 본인이 아니다 그러지. 당연히 아니라고 펄펄 뛰던데 충분히 의심받을 행동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지. 위험하게 거기까지. 네, 중국 조선족들이 그때 당시 상황은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북한에 협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북한 보위부 사람들이 탈북자 색출 등등을 위해서 나왔다가 잡혀간 탈북자들도 활용했지만 조선족들도 활용을 했어요. 그랬던 말. 근데 북한 당국이 뭘 줄 수 있는가가 문제잖아요. 조선족한테 요구하는 거 돈 줄 수도 없어. 북한이 원래 못 사니까. 극상한다는 게 골동품, 가짜 골동품을 주거나 산삼, 골동품. 네, 그런 것들을 줘서 이제 이윤을 챙기게 하거나 아니면 이 친구들이 북한 장사를 하러 드나들 수 있게 편의를 더 모아주는 거예요. 돈도 송금할 때 직접 가게. 아, 맞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취재를 위해서 이렇게 고용했는데 알고 봤더니 북한의 하수인이었다는 게 정말 소름인데 북한은 왜 이 미국인 기자를 납치하려고 했을까요? 이게 그 2009년도에 이 납치 사건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시계를 1년 전으로 돌려가지고 2008년도를 봐야 돼요.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김정일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 살 줄 알았는데 그 2008년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다음에 그러면서 뭘 생각을 하냐면 아직 후계 구도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내가 바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김정일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김정은
에게 확실하게 권력을 승계를 해줘야 되겠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 미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확실한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소식이 들어왔는데 커런트 TV라고 샌프란시스코의 그 본사를 뒀던 언론사인데 시청자들이 온 비디오를 틀어주고 하는 그런 방송국이었는데 그러니까 2009년도에 그 아까 말씀드린 같이 엘고 전 부통령이 그 대표 중에 한 명이었어요. 2009년도에 이제 IPO 기업 공개를 해가지고 이제 자본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사업을 좀 확장시키려고 이게 실패했어요. IPO가 안 되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 커런트 TV가 어차피 돈이 좀 필요해야 되니까 최대한 자극적인 영상을 좀 가져와라라고 이렇게 약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리 이제 북한에 가가지고 이제 그 북중 경계 지역 두만강에서 그게 우리 르포 형태로 다큐멘터리 찍어가지고 한번 영상을 업로드를 하자. 이 소식이 그 CNN 보도에 따르면 금정 1뷰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커런트 TV가 지금 재정적으로 힘들고 알고 전 부통령이 대표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기자들이 지금 두만강에 취재를 온다? 일단 잡아. 이렇게 됐다는 것이 CNN의 주장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북한은 계획대로 납치에 성공을 했는데 이 기회를 쉽게 날리지 않았습니다. 총 3번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기자는. 기자 2명은. 재판 결과 12년 동안의 노동교화형으로 처해지게 됩니다. 12년? 사실은 12년이면요 그냥 너 죽어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10년을 못 버텨요. 교화소라는 데가 한국처럼 신사적으로 뭐 일 시키고 밥 먹이고 영양분 꺾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단체 생활을 다 해요. 뭐 독방에 넣고 이런 것도 아니고 단체 생활을 다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잠을 3-4시간밖에 안 재운대요. 그러고 하루 종일 그냥 일만 시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일할 게 없을 때는 그냥 돌이라도 날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10명이 들어가면 10년이 지나면 8명이 죽고 7명이 죽는 것이거든요. 중국에서 북한 땅 조금 밟았다 때문에 무려 12년을 갇혀 살게 됐다.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아이도 보고 싶고 뭐 이 얼마나 괴롭고 또 나 죄책감까지 들 테고 이건 참 너무 괴로운 순간일 거예요. 그러게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2년의 노동교화형 선고 후에 절망밖에 남지 않은 이들 앞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제 그 두 기자에게 좀 예상하지 못한 이런 메시지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가족들과 통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어떤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해요.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당시 사실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데 빌 클린턴은 그보다 사실 더 전이잖아요. 근데 왜 현직도 아니고 왜 전직 대통령? 왜 전에? 일단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 8년간 미국 대통령으로 재직을 했고 그다음에 바로 직전에 민주당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민주당 내에서 집권 여당 내에서 영향력이 좀 있는 데다가 또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사실 자기도 방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일종 조정도 하고 뭐 이러다가 사실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이게 공식적인 채널로 대응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분명하게 이제 북한에서 거의 사실상 납치하다시피 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또 안 구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또 아무나 오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격이 있어야 되니까 제일 만만하게 사실 전직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얘기가 누구한테 들어갔냐면 빌 클린턴의 아내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의 귀에 들어가요. 국무장관이었어. 당시.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 정권,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 남편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아내의 귀까지 이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명확해졌죠? 어딜 보나 북한이 빌 클린턴의 방북을 원한다. 그러네. 그래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이 아내 힐러리 클린턴이에요.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기회인 거죠. 미국 국민이 억류돼 있다. 근데 미국 언론이 2명, 여기자 가족이 있는 사람이 억류돼 있다. 이거를 구해와야 되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역할을 하면은 굉장히 임팩트가 있죠. 남쪽으로. 근데 당시 백악관 내부에서 강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때 채찍을 줘야지 당근을 주면 안 된다. 북한에게 두고두고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들에게도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건 사실 지금까지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전 충분히 돼요. 예컨대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 이거 끊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굉장히 많으니까 어쨌든 백악관 내에서의 반대 의견도 있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아니 그렇다고 미국이 우리 국민 2명이 지금 거기 억류돼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오히려 이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렇지. 오바마의 정치력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문제로 직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백악관 내 고민이 많은 거죠. 납치와 협상하는 꼴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일단 당사자 입장을 좀 봐야 되잖아요. 빌 클린턴. 아내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빌 클린턴도 이걸 오케이 합니다. 네. 내가 갈 수 있다. 선택하겠다. 자, 그럼 이걸 최종적으로 승인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오바마 미 대통령과 함께 점심을 해요.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설득합니다. 우리 남편이 가서 구해와야 한다. 그게 우리 정부에게도 좋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오케이, 흔쾌히 승인을 하고 빌 클린턴의 방북이 결정됩니다. 그렇구만.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딱 20시간. 20시간 동안 이루어진 초스피드 번개 방북이었고요. 여기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이루어진 세기의 북미 협상. 이 영화 같은 이야기의 결말은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까요? 이 클린턴하고 이 김정일 함께 사진을 보면은요. 네네. 표정에서 딱 보입니다. 표정이 진짜 완전히 다르죠. 초대한 사람과 이제 김정일 빵꾸 웃고 있네. 그래서 김정일 빵꾸 웃고 있는데 클린턴은 좀 엄청 너무 웃고 있어요. 표정에서 약간 이게 혹시 무서워서 그런 건지 이게 그게 아니라 지금 그 현재 살아있는 대통령, 미 대통령, 전직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유머가 많고 많이 웃는 대통령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에요. 심지어는 힐러리 클린턴 그 전 국무장관도 젊었을 때 웃는 모습에 반해가지고 결혼했다는 얘기도 있고. 진짜 예뻐. 그러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그 4월 1일 만우절에는 그 백악관 브리핑 때 빌 클린턴이 현직일 때는 자기가 목발을 짚고 이렇게 백악관 브리핑을 하는 거가 생각했어요. 아 오다가는 교통사고 나왔어요. 빵 터지는 거 보고 같이 웃고. 그 저기 98년도인가요? 루인스키 스캔들 때 루인스키 스캔들 해명하는 그 공식 방송에서도 네. 저보단 표정이 굉장히 밝았어요. 남편이 잘 웃는 걸 알잖아요. 네.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웃지 마라. 그러니까 정말 지금 심각한 일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웃는 순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여기에 웃으면은 이게 북한 측에 책 잡힐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정말 웃지 말라. 훈련을 하고 들어갔다고 위에서 하는데 누군가 그렇게 지시를 했. 일단 그 오바마 대통령이 지시한 건 아니라 그냥 만나진 않았고 전문가들. 백악관의 안보팀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렇겠죠. 해요. 나중에 그 이제 빌 클린턴이 이제 나중에 뭐라고 이제 회고를 했냐면은 당시 이제 연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안 웃는 연습. 뭐 앞에서 웃기기도 하고 왜 거기서 웃으면 안 된다고 연습을 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회고했냐면 마치 제임스 본드 영화 오디션장에 오디션을 보는 것 같이 정말 힘들었다. 그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아리랑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 아리랑? 집단체조. 아니 집단체조. 아, 집단체조 아리랑? 김정일 위원장이 손수 만든 대작 아리랑인데 절대 보면 안 된다. 네. 절대 보면 안 된다. 아리랑을 본다는 것은 이 독재 국가의 그 인민 수탈에 우리가 그걸 지지하는 메시지로 읽힐 수가 있으니까 절대 거부를 해라. 원래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지 않나요? 뭐길래 아리랑을 이렇게 보지 말아야 된다까지 했을까요? 가끔마다 뭐 달라. 옛날 거랑 지금이랑. 아니, 안무가 계속 바뀌죠. 아이고 애기들, 아이고 어떡해. 어이구. 저 뒤에 다 애들이 있는 거 봐. 그 김정일 위원장이 자꾸 이런 거 자기가 자랑하는 이제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는
하지 않겠냐 계속 한 3번 정도 넌지시 이제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은 훈령을 받았고 또 이제 오바마는 민주당 정부니까 예전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94년대 평양에 갔는데 훈령을 다 무시하고 CNN 카메라에서 내가 평화를 이뤄냈다고 발표한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된 상태였죠. 빌 클린턴 대통령이 또 무슨 얘기를 하나. 그렇지. 근데 빌 클린턴 대통령이 아리랑 관람 어떻습니까? 지금 10만 명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딴소리를 해요. This food is really great. 또 뭐 좀 이따 김정일 위원장이 지금 10만 명이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This tastes really well. This food is really great. This tastes really well. 근데 정말 1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실망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 미국 대통령 앞에서 공연을 훌륭히 수행하고 나오는 선물이 중요한 거예요. 선물이 또 나와요? 네, 그래서 이 공연을 잘 못 해냈을 때는 사탕 과자가 전부이지만 예를 들어서 중국 대통령이 왔다. 그리고 또 미국은 또 잘 사는 나라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대통령이 왔다 하면 못해도 초년식 텔레비나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걸 선물로 주거든요. 10만 명한테? 네. 그럼요. 1인당 한 명씩 다. 네. 10만 명한테 TV를 줘? 평소에 앉아서 괜찮아. 젊은 청춘 남녀들 같은 경우는 결혼 헌수 준비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린 애들의 경우는 부모님들이 기대를 엄청 하고 기다리고 있고 연습은 이미 다 해놓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아리랑 맞네. 공연하는 애들이 하는 게 있어요. 텔레비, 냉장기, 세탁기 이러면서 공연 준비를 해요. 실제로. 그게 동기구나. 야 고생대로 다 했는데 공연은 못 하고 고생은 하고 텔레비는 날아가고. 그치. 지방에서 온 친구들은 이 TV 한 대 가지고 가는 게 동네가 뒤집어져 버리는. 저 어렸을 때 일화가 있는데 저희 아빠가 음악을 하다 보니까 모든 예술인들이 아리랑 최초에 다 출연했어요. 그래서 초년식 텔레비가 선물로 내려왔어요. 그때 중국 무슨 대통령이었는데 중국 주석이 와서 공연을 보고 막 중국어로 공연하고 막 그랬었어요. 아리랑이. TV 가져왔는데 저희 할머니가 포장을 하는 거예요. 팔려고? 시집갈 때 준다고. 아직 시집 안 가요. 애였는데 그렇게 엄청 중요한 행사인 거예요. 북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공연 취소 명령에 떨어지니까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실망해서. 강태네 클린턴이. 지금 보면 김정일 혼자서 막 이거 아리랑 봐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보내줄 수 있느냐? 북한은 뭔가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 당국이 클린턴에게 2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2 기자들 불법적으로 북한에 들어왔다는 거 인정해라. 불법 행위했다는 거 인정해라. 고 2번째가 뭐냐면 참 이게 그 단어 선정이 굉장히 민감한데 그 영어로 regret이란 단어 쓰지 말고 반드시 apology를 반드시 써라. 사과라. 이게 뭐냐면 regret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감이거든요. regret은 언제 쓰냐면 내 잘못은 아니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내 유감이다. 내 잘못은 아니다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다 잘못했을 때 유감이라고 그러던데? regret은 이 상황이 정말 유감스럽지만 내 잘못은 아니다예요. 네, 정치적인 용어죠. 그렇죠. apology는 100% 내 잘못이다고 사죄하는 거예요. apology 써라. 과연 클린턴은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였을까요? 20시간의 아주 짧은 방북 일정을 마친 클린턴 전 대통령. 그가 돌아가는 미국행 비행기, 거기 비행기에 올라타는 장면 안에 해답이 숨어져 있습니다. 풀려났네. 오, 가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멋있다. 대통령이 데려가는 거. Ladies and gentlemen, please help me in welcoming home Laura Ling and Yuna Lee. 아이고. 눈물 나시네요.
30 hours ago, Yoona Lee and I were prisoners in North Korea. We feared that at any moment we could be sent to a hard labor camp. And then suddenly we were told that we were going to a meeting. We were taken to a location, and when we walked in through the doors, we saw standing before us President Bill Clinton. We were shocked, but we knew instantly in our hearts that the nightmare of our lives was finally coming to an end. And now we stand here, home and free. 빌 클린턴 대통령 큰일을 해냈습니다. 네, 북한에 141일 동안 억류돼 있던 이 두 기자를 풀려나게 했습니다. 저때 화제가 미국 내에 됐던 건 뭐냐면 이제 여 기자가 안전하게 미국 땅에 비행기로 도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탑승구가 열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뒤에 남았어요. 여 기자 내리게 하고 가족이랑 만나고 트랩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4시간 보낸 다음에 그걸 확인하고 기자회견에 알고 전 부통령과 같이 그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도 여기자들이 다 이야기를 하게 했지 자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오히려 고원은 그 사이에 끼어요. 그 앵글에 걸리기 위해서. 클린턴은 약간 옆에 클린턴은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빌 카메라가 한번 클린턴은 빠질 때만 걸리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와, 그거를 대단하시다. 아니 그러면은 이 기자들이 완전히 이제 미국으로 안전하게 또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에서 좀 그 요구 같은 걸 했던 걸 다 들어준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선전선동에 이용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존의 북한과 달리 이거는 조선중앙 TV에 크게 소개를 합니다. 미국 놈들이 드디어 우리한테 무릎을 꿇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클린턴은 미국 기자 2명이 우리나라에 불법 입국하여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한 데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하고 그들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반대하게 용서하여 돌려보내줄 때 대한 미국 정부의 간절한 요청을 정중히 전달하였다. 국민들의 겨냥하는 핵심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북한 사람들한테 미국은 북한의 숙적, 100년 전부터 혐오를 들여보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했던 100년 전부터의 숙적이라는 걸 계속 허용하고요. 전쟁을 통해서 미국을 수개로 하는 16개 추성국 국가들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려고 했는데 장군의 위대한 용도, 용군술에 의해서 미국을 우리가 물리쳤다. 이게 미국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핵심 교육 사안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북한 주민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자, 미국 놈들을 우리가 잡았어. 이거 미국 전 대통령 장군님께 지금 사과를 해. 장군님께서 그래 용서해줘 걔네 특사해. 용서해줘. 이걸 북한 사람들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당시 북한이 단순히 미국한테 사과를 받기 위해서 이 일을 꾸몄을까? 북한 입장에서 이거 되게 귀찮거든요. 신경 쓰거든요. 이러다 여기자 혹시 잘못되면 그땐 진짜 미북 관계 끝장나거든요. 그 직전에 오바마 정권이잖아요. 들어서자마자잖아요. 그 전에가 그 유명한 북한은 악의 축이다 라고 선언했던 부시 정부 때였잖아요. North Korea is a regime arming with missil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tates like these and their terrorist allies constitute an axis of evil, arming to threaten the peace of the world. 북한은 부시 정부 때 사르는 판이었을 거예요. 야, 우리 악의 축이래. 저 부시 자칫하면 우리 때릴 수도 있는 놈이야. 눈 돌아가는 거 봤지? 북한은 굉장히 살아놓은 판이고 불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바마 정부로 딱 바뀌었다? 그 바뀌자마자 북한이 기대했던 거 뭐겠습니까? 제발 미국이 우리를 악의 축에서 걷어주기를 바랬을 텐데 여기자가 딱 트러블이 있어서 우리가 억류하고 있다. 이 기회에 북미 관계 개선하자. 오히려 사과는 북한이 받아냈지만 북한이 미국한테 굉장히 구애해야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라는 나라는 대화를 하고 싶어도
납치를 해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맞아. 납치를 이제 대화를 합시다라는 근데 사실은 친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기 위해서도 납치 이외엔 소통 방법이 없는 거야. 네. 맞아요. 맞네. 억류된 미국인을 빌미로 클린턴과의 만남을 성사시킨 김정일 지금까지 보셨는데요. 나쁜 역사는 꼭 반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6년 후에 북한은 김정은 정권 그리고 미국은 오바마 정권의 끝자락에서 또 다른 형태의 미국인 억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I never should have allowed myself to be allured by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to commit a crime in this country. I entirely beg you, people and government of the DPR Korea, for your forgiveness. Please, I have made the worst mistake of my life. Please, think of my family. Of Otto Warmbier, the 22-year-old American who had been detained in North Korea. Now, as for Otto Warmbier, sources tell CNN neither Warmbier's parents nor the State Department learned of his condition until about a week ago. 북한은 미국 대학생 원비어가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훼손했기 때문에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토 원비어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 겁에 질려서 울부짖죠. 굉장히 위축돼 있고 살려달라고 거의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22살 세상 물정 모르는 미국 대학생이에요. 명문대 버지니아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때 뭔가 인생에서의 터닝 포인트를 삼기 위해서 오지 여행을 결심을 해요. 근데 하필 나라를 골라도 아무나 갈 수 없는 미지의 땅, 북한을 선택하게 됩니다. 호기심에서 시작을 해요. 그쵸. 이 원비어가 응했던 해외여행도 5일간의 새해맞이 북한 관광이에요. 어쨌든 2015년 12월 29일 연말을 맞아서 11명의 미국인이 북한으로 4박 5일 패키지 여행을 떠났는데 하필 그 11명 중에서 오토 원비어만 북한 당국에 붙잡히게 된 거죠. 평양 관광 코스라고 하면 12월 31일에 저녁에서 새해 1월 1일 넘어가는 용시에 북한에서는 어마어마한 행사가 많이 있죠. 뭐 김정은의 신년사 다 같이 보고 또 북한 주민들과 외국인들이 어울러서 물건놀이 그다음에 축하 공연이 평양의 한복판에서 일어나게 되죠. 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선전용으로도 우리나라에 많이 여행 와라. 외국인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춤도 추고 불꽃놀이도 북한 사람들 함께 보면서 즐길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많이 홍보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여행 코스죠. 그래서 이 4박 5일 이 북한 패키지 여행이 비용이 이제 얼마나 드는가 봤더니 오토 원비어가 결제한 금액이 150만 원. 그렇게 이제 외국인한테는 그렇게 관광 목적으로 해가지고 상품 팔아가지고 외화벌이를 하는 거예요. 자, 과연 그는 여기에 왜 갔고 또 어떤 일을 겪었던 건지 자 그때 당시로 한번 가보죠. 2016년 1월 2일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귀국을 하려고 하는 참이었어요. 근데 귀국하는 날 뭔가 이제 약간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근데 호텔에 묵었는데 귀국하는 그날 모닝콜이 안 온 거예요. 늦잠을 잤어. 그래가지고 이제 오토 원비어와 같이 이제 방을 쓰고 있던 룸메이트와 약간 늦게 이제 평양 공항에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했어요. 출국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권 심사를 하는 그 출입국 관리소 직원의 표정이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상태였다. 근데 그때 누가 뒤에서 탁탁탁 어깨를 치더래요. 딱 보니까 아주 근엄한 표정에 지금 정복을 입은 딱 봐도 경찰 아니면 보위부예요. 그래서 출국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토 원비어만 지금 평양에 남고 나머지 10명은 다 출국했는데 오토 원비어만 공항에서 룸메이트로 출근하고 출국을 하고 룸메이트를 여권을 뺏긴 다음에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외신에서는요, 북한에 억류된 22살 미국인에 관한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대학생이 처하게 될 운명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룸메이트는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토 원비어는 잡혔고 2개월 후에 나타나는데 바로 방송이었습니다.
야, 근데 저렇게 애를 데려다 애절하게. On December 29th, 2015, I entered the DPR Korea as a tourist. On January 1st, 2016, New Year's Day, I committed severe crimes against both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of the DPR Korea. Due to this crime, on January 2nd, 2016, I was detained and I am currently under investigation.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을 하게 만든 거예요. 2달 동안을 지금 조사를 받았으니. On January 1st, 2016, I committed the crime of taking out a political slogan from the staff-only area of the Yangakdo International Hotel. The slogan inspires the people's love for their system. The task was given by the Friendship United Methodist Church. At the encouragement of the Z Society and the connivance of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I came to commit this crime task. 그렇죠. 선전 포스터 하나 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해서 그게 목숨을 이렇게 건다고? 큰 죄야? Around 1 o'clock a.m. on January 1st, 2016, my tour group returned to the Yangakdo International Hotel. Then, I snuck away from the bar and quietly entered the staff-only area. I saw no one, and I saw the desired slogan hanging on a right side wall. I approached the wall and with two hands grabbed the slogan at the bottom and removed it from the hangers. It was much bigger and heavier than I had expected. I became very scared, and I realized that I could not take the slogan. Hastily, I put it down, upside down. I snuck out of the staff-only area and ran up to my hotel room. 요만한 거 가지고 뭐 부쿠나 봐 이거 지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already knows about my act through the CIA, which is closely linked to the Z Society, and connived at my crime. I never should have allowed myself to be allured by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to commit a crime in this country. I wish that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never manipulate people like myself in the future to commit crimes against foreign countries. 아, 답답하네요.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냥 팩트는 하나거든요. 판결문을 떼내려고 하다가 실패했다라는 거 하나고 그 동기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기념품 하나 챙겨가고 싶었던 거예요. 약간 젊은 계기로. 근데 저들이 해석하는 걸 보게 되면 이제 일종의 음모론을 또 펴잖아요. 그 밑에 누구의 사주를 받았고 그 배후에 미국의 행정부가 있다. 진짜 싫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대학생을 시켜가지고 그걸 특별히 임무를 주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또 엄청나게 부풀려가지고 뭐 공화국에 엄청난 중죄를 재운 것처럼 이걸 보게 되면 이제 북한이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오토비어가 그런 얘기를 해요. CIA의 지령을 받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질렀다라고 했습니다. CIA는 갑자기 등장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북한 사람들 스스로 그렇게 진지하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 사고 방식 자체가 굉장히 허구적이잖아요. 허구의 세계 속에서 이런 걸 했고 공화국에 반대하는 책동이다라고 하면서 그 배후에는 CIA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했을 가능성과 또 하나는 그냥 무슨 감리회의 사주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원비어가 유태인이거든요. 유대인이라서. 그러니까 감리교랑 그 연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예수를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웃기는 게 뭐냐면 버지니아 대학교 안에 있는 비밀 결사
단체, G 소사이티, Z 소사이티와 CIA가 연계가 돼가지고 나에게 지령을 내렸다 하는 말을 했는데 그거 보고 저는 푹 웃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부분 고등학교들과 대학교 보면 이제 무슨 소사이티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비밀 동아리예요, 이게요. 그래서 대학마다 소사이티가 있는데 이거와 CIA가 연결이 돼 있다? 그건 100%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만든 얘기네. 만든 얘기죠. 북한의 주장은 이거예요. CIA와 연계돼서 북한 체제를 전복하고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북한의 선전물을 절대로 했는데 북한이 예리하게 그걸 잘 살피고 있어서 긴급하게 출국을 막았고 이걸 멈춰 세웠다라는 걸 지금 오토 원비어가 증언하고 있는 건데 북한 층이 재구성한 사건은 시간별로 제가 간략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일단 12월 30일 아침 오토 원비어가 가이드에게 중요한 선전물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진짜로요? 너무 어설프죠. 북한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지금 선전물을 가져와야겠다고 미국 행정부에서 작전을 지금 명령받고 온 애가 선전물은 어디다 둡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말도 안 돼. 원비어가 물어봤다라고 북한판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저긴데 저기는 호텔 직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 절대 들어가서 안 된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그리고 오토 원비어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범죄를 준비했냐 하면 북한 측 주장이에요. CCTV도 오토 원비어가 미리 체크했다. CCTV가 북한에 있었구나. 그리고 해가 바뀐 2016년 1월 1일 훔치기로 범행 일자를 마음먹었다. 날짜를 정한 것도 나름 치밀하다는 게 북한 주장입니다. 12월 31일에 새해 맞이 행세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좀 다 느슨해져 있고 술도 먹고 취해 있던. 그래서 그 다음날 1월 1일에 제정신이 아닐 때를 오토 원비어는 미리 봐두었던 아까 가이드에게 물어봤던 스태프 온리 출입금지 구역으로 저벅저벅 걸어갔다. 딱 그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원했던 선전물이 오른쪽 벽에 걸려있는 걸 오토 원비어는 봤다. 그래서 벽으로 다가가서 두 손으로 선전물 아래를 뺐는데 이게 무거워서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거꾸로 걸어놨다. 말이 안 돼. 이게 북한이 재구성한 범죄인데 북한이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해요. 황당하잖아요. 뭐냐면 북한이 희미한 CCTV 하나를 공개합니다. 저게 원비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나를 모르겠어. 이게 진짜 현장인지 나중에 다시 찍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국가 보안이면 복도에 왜 걸어놨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포커스는 그 CCTV가 아까 나온 게 원비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진위 여부거든요. 맞아요. 논란이야. 그러네. 근데 그 이제 애나 파이필드라고 워싱턴 포스트 이제 베이징 그 지국장이 쓴 그 마지막 계승자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애나 파이필드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자기가 만났던 복수의 이제 북한 관계자, 특히 이제 미국 관계자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 뗀 거는 확실하대요. 원비어가? 오토 원비어가 뭔가를 뗀 거는 확실한데 그 물증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조작을 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이 이 CCTV를 일단은 전력난이 심각한 북한에 사람이 있는 복도에도 가끔씩 불을 끄는데 그리고 스텝 옹리인 저 복도에 새벽 1시에 저렇게 환하게 불을 켜놨다? 이건 퀘션 마크다. 이거고 저렇게 밝은 복도에 하필이면 저 인물의 얼굴만 저렇게 시커멓게 나왔냐. 그래서 뭔가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저거 CCTV를 조작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을 했더라고요. 북한에서 사실 이런 거 선전물 떼는 걸 굉장히 좀 목숨도 잃을 정도의 죄 아니에요? 북한은 모든 선전물이 정치적 선전물이죠. 그게 아닌 게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가 잠깐 이런 생각을 좀 해봅시다. 과거에 북한에 많이 한국에서 협력 때문에 갔던 분들이 많잖아요. 초기에 가서 김일성이 얼굴 나오는 신문 갖다가 깔고 앉았다가 17일 동안 북한에 구류돼서 못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도와주러 갔는데 갑자기 못 나오니까 왜냐 하니까 알고 보니까 신문지 깔고 앉았다더라고요. 안 되지. 후에 뭐 교육받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지만 지금 떼는 그림의 위치상으로 보나 호텔의 그런 복도의 상으로 보나 누가 비밀 안 해요 절대로. 그리고 거기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처상화 걸려있을 일도 없어요. 없지 저런 복도에. 네, 그거 훼손할 일도 없고 그냥 문자 그대로 외국관광에 갔는데
야 이거 하나 가져가면 재미나겠다. 그렇지. 그러면 내가 그래서 뭐 벗겨 있는 거. 근데 막대 가기는 좀 겁나니까 새벽에 떼갈 수도 있잖아요. 남 눈치 피해서. 이거 가지고 북한이 야 잘 걸렸다. 잘 잡혔다.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오토 원비어 사건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또 소름이 돋았던 건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교수할 때 겨울학기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금강산에 학생들을 데리고 갔었어요. 2006년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오싹하죠. 학생들이 다행히 말을 잘 들었고 또 금강산 관광구역은 그때까지는 그래도 안전한 구역이니까 큰 사고는 없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오토원비랑 똑같아요. 그러겠지. 미국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한민국도 아니고 북한 땅 안에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간 거고 친구들한테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카페에 있는데 저 술이 뭐니에요? 보니까 인삼에 구렁이 넣어서 담은 북한 술이에요. 꼭 마셔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실 때 프로스방 사진 찍어달래요. 크사로 써야 되니까. 이 맛도 고약한데 그걸 맞아요. 찍고 너무 좋았다 그러는 판에 오토 원비어도 22살의 대학생인데 그래도 뭐 좀 이렇게 가져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가 외교관에 있을 때 이제 88년도인데 외국 대사가 신임장 봉종하러 왔어요. 내가 이제 안내 통역으로 나가는데 비행장에서 데려다 주고서 쉬라 걸고 외교부 왔는데 한 2시간도 안 됐는데 비상이 걸리고 큰일 났다. 호텔에 빨리 나가라. 호텔에 나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트렁크를 꺼내서 구두가 있었는데 구두가 눌려가지고 구부러졌어요. 그러니까 평양 타임스를 구겨가지고 구두 안에 넣은 거야. 원래 그렇게 해요, 구두. 그럼 구두 펴려고. 근데 청소원이 청소하러 들어와 보니까 기겁을 한 거지. 김일성 얼굴이 찌그러져서 들어가 있어. 김일성 얼굴이 찌그러져서 들어가 있어. 어떻게 우리 장군 얼굴. 호텔 당비서한테 보고하니까 호텔 당비서가 바로 평양시장에 보고했고 보위부를 통해서 평양 보위부, 중앙 보위부 통해서 김정일한테까지 보고가 됐고요. 또 우리한테 당장 알아보라. 무슨 일이냐? 호텔에 갔어요. 이거 무슨 일이냐? 어떻게 당신 이런 만행을 저지를 쓰냐? 만행을 저지를 쓰냐? 아니 이거 신문지를 하나 넣었는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 호텔 매니저도 들어오고 제네럴 매니저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나한테 난화를 치는데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이탄 수련이 뭐 하늘 같은 뭐 막 이야기를 해요. 하늘 같은 분이 신발 안에 들어갔어. 막 그냥 화를 푹푹 내는 거야. 넌 다 도청된다는 걸 알잖아요. 잠깐 이거 흥분하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바람 좀 쐬자. 그럼 그 사람 입장은 지금 나 안 해. 나 신임장 봉종 안 하고 갈 거야. 나 가버릴 거야. 나 갈 거야. 무슨 신문지 한 장 가지고 이렇게 야단치는 나라 처음 봤어.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보통 호텔에 앞에 공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당신 때문에 나도 죽고 강석주에 무슨 부상도 죽을 수가 있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이 한마디로 그냥 사과한다. 요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정말 당신 그 은혜 잊지 않겠다. 정말. 내가 진짜 모든 일을 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흥분이 가라앉았어. 그러니까 딱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신문 자기 손으로 펴고 다림질하고 다림질까지 안 하고 딱 펴놓고 있었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사과를 또 한다. 내가 몰랐다. 그걸 다시 정리를 이쁘게 해서 김정일한테 보고를 했어. 그러니까 외교부 수고했다. 그리고 김일성한테 외교부 그 신입장 봉투하고 갔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다시 평양 쪽에는 내가 바라보지 않았다. 정말 그러니까 그러겠지. 내가 이상한 나라는 대체 바라봐가지고 대사한테 특명정권 대사한테도 그렇게 혼을 내왔는데 일반 대학생이 그런 거야. 뭘 어떡하겠어. 북한에 억류됐던 두 기자는 북한 땅을 밟고 12년 교화형이에요. 오토원비어 포스터에 손대고 노동교화형 15년을 받고. 와, 15년. 자, 결국 이 사건에 세계가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예, 특히 이제 그가 머물렀던 호텔, 양각도 호텔에 관심이 집중되게 되는데 그곳에 그 스텝 온리, 출입 금지 구역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 말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흥미롭잖아요. 일단 얼핏 생각해 보는데 호텔 안에 뭐 스태프 온리라는 곳은 있지만 그곳이 통상 그렇게 중요한 곳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비밀의 공간은 도대체 뭐고 뭐가 있었고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북한이 칠색팔색을 하는지가 가장 이 시점에서 궁금하시죠? 그렇죠. 일단 양각도 호텔에 무슨 비밀의 공간이 있는 건지 양각도 호텔 내부 엘리베이터 사진부터
저희가 입수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엘리베이터 버튼, 호텔 버튼이죠. 자, 여기서 이상한 거 찾으셨습니까? 43층. 43층까지 있다. 또 중간에 숫자가 계속 비어요. 중간에 숫자가 계속 빈다. 여기는 4가 있네. 어디가? 자, 보세요. 5층이 없다. 밑에서 보면 1층, 2층, 3층, 4층. 다음에 바로 6층. 바로 이 5층이 양각도 호텔의 미스테리 공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한 것을 탐구하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실제 양각도 호텔 5층 미스테리가 가장 큰 관심사였기도 했어요. 이 5층에 어떤 공간이 있었을지가 가장 궁금하잖아요. 근데 북한을 갔던 사람 중에서 내가 양각도 호텔에서 5층 가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4층에서 출발을 해서 호텔 뒤쪽에 있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 봤다. 엘리베이터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5층의 문이 열려 있더라. 들어가 봤는데 아무도 없더라. 그런데 불은 꺼져 있고 뭔가 음침하고 무섭더라. 그래서 이만갑에서 양각도 호텔 5층 영상을 있어요? 양각도 호텔 5층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입수했습니다. 진짜요? 함께 보시죠. 어떻게 입수했지? 없어요. 5층이 없어요. 예? 자, 여기가 5층입니다. 예? 자, 여기가 5층입니다. Mysterious fifth floor. 뭔지 알 것 같아. 계급교양관이에요. 계급교양관? 오 5층 미스테리가 나오는데 그 5층이 뭐냐면 양각도 호텔 직원들 사무실입니다. 거기는 북한 내부 구호들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제 호텔 다른 층에는 그런 구호들이 없어요. 그냥 외국인들만 있는 거고 저기는 북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런 공간이 평양 고려 호텔은 저런 게 그 뒤에 보면 3층짜리 빌딩 꼭대기에서 보면 보여요. 거기 한 개 층 자체가 3층이 국가보위부 도청실이에요. 거긴 직원들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구나. 거기는 각종 언어를 하는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서 이거 듣고 있어요. 고려 호텔은 아예 다 별도의 빌딩에 한 개 층에 층을 다 쓰고 있다고. 그러면 저기 투숙하면 다 도청당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정말 너무 싫어. 너무 싫어.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외무상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과자 있잖아요. 알락달락한 과자 이렇게 싼 거 있는데 그 과자를 먹으려고 들었는데 개미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불평을 해요. 이렇게 과자 사탕 안에 개미가 들어오는 거 주다니. 야 정말 한 3분도 안 돼서 채판에다가 과자 사탕 새 거를 딱 가져왔어. 그래서 야 정말 귀신같이. 라디오타가 안 돌아가. 왜 이렇게 추워? 괜찮네. 말하면 돼요. 진짜. 이거 클레임을 하고 싶을 때. 안 눌러도 돼. 진이가 없어. 불평을 하면 수건이 와. 클레임하고 싶으면 연본을 누를 게 아니라 그렇지. 여기 라디에이터가 안 돌아가는데요? 야.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토 원비호 억류 1년 6개월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막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을 시기고 새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막 집중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때 미국 국무부는 가족에게 오토 원비어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당신의 아들은
지금 혼수 상태. 예? 지금 혼수 상태. 예? 가족들이 어느 날 미 국무부 대북 특별 정책 대표의 전화를 직접 받아요. 오토가 사실은 지금 혼수 상태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가족들이 한 거예요. 가족들은 그 전까지 마지막 기자회견 영상으로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소리냐 우리 아들이 왜 말짱하게 다 얘기하는데 무슨 혼수 상태냐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근데 더 충격적인 얘기를 미국 정부가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2016년 저 영상이 공개된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계속 혼수 상태였다. 야, 이런. 어머, 라는 말을 말도 안 돼요. 드린 거예요. 이거 유괴범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네. 와. 가족들이 당신들 알고 있었다는 거냐. 그렇지. 우리 언론에 공개하겠다. 라고 항의를 하죠. 가족들 입장에서 항의할 수 있어요. 그치.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답을 미국 정부가 합니다. 지금 오토의 상태에 대해서 언론에 리크되면 네. 영영 돌려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북한이 미 정부에게 협박을 했다는 얘기도 정부가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족들이 전화를 받고 며칠 후 2017년 6월 13일 오토 원벼가 북한에 억류된 지 1년 6개월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돌아오죠. 그때 오토를 데리러 누가 가냐면 미 국무부의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직접 갑니다. 그리고 의사 2명을 같이 동반해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혼수 상태의 대학생을 데리러 오죠. 그런데 북한 측이 했던 변명이 정말로 못됐고 희대의 변명이에요. 노동을 통해 교화되던 중 식중독에 의해서 감염이 됐고 처방된 수면제를 복용한 뒤 지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 라고 남일 얘기하듯이 북한이 발뺌을 합니다. 말도 안 돼. I will now discuss my treatment while in the DPR Korea. I have been given the most humanitarian treatment in a hotel-class guest house with no torture or mental pressure. I am fed 3 meals daily of high quality, and I was given a full medical check. I sleep more than 8 hours nightly. As you all can see, I am healthy. 저걸 얘기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상하잖아요. 정확히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야, 진짜 너무 비극이다. Hard to know exactly what condition he is currently in, though they say he's in a coma. Tonight, he is on his way back to the United States after being medically evacuated from Pyongyang. 사실은 저때 저희 한국 언론도 많이 취재했는데 오토 원벼를 통해서 미국과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오토 원벼의 건강이 급속히 나빠지니까 북한이 굉장히 멘붕이 올 정도로 북한 스스로도 당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문을 하고 강도 높은 폭행이 있었던 것은 맞고 그런데 너무 건강해 보였는데 오토 원벼가 혼수 상태에 빠질 줄은 북한도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용할 때는 어떻게 보면 다 이용을 한 다음에 그래 더 슬픈 거는 이 마지막까지 곱게 안 보내줍니다. 돈을 또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저기도 또 손해배상을 받아도 모자를 파네. 탈북자로서 막 창피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요구하잖아요. 200만 불. 네. 24억 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치료해 주시니까 내라는 거예요. 치료비로. 치료비로. 어디를 치료한 거죠? 상당한데 이때 이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 사람이 그 수행 기관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 자기 정말 미국과 평양과 연결하면서 이렇게 황당한 일을 어떻게 시체 보내놓고 그러니까 200만 불 내라. 정말 미국 국무부에 말하기도 자기는 정말 있는 거 없으면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이제 누구 데려오라 이렇게 되죠. 근데 사인만 한 것 같은데 후에 미국은 우리가 사인만 하고 주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됐을까? 뭐 이런 의문들은 남는 거죠. 오토 원벼가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 전 세계가 지켜봤고요. 모두가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건장한 청년이 혼수 상태가 되어서 미국 고국 땅에 내린 거죠. 오토 원벼 가족들의 증언을 보면 더 처참합니다. 특히 여동생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오빠의 모습을 묘사했던 표현을 제가 그대로 좀 가져왔습니다. 누워있는 오빠는 우리 오빠가 아니었어요. 심하게 망가져 있었어요. 머리는 삭발이었고 코에는 호스를 끼고 있고 기저귀도 차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오빠처럼 옷 입은 사람을 하나 보냈는데 그건 오빠가 아니었어요. 그 와중에 눈에 띄는 건 버지니아 대학교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마치 원상태 그대로 돌려보냈다고 눈 가리고 아웅하듯 오빠를 이렇게 돌려보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식물 인간 상태로 좀 돌아온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제 건강 검진을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가혹행위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증거가 좀 발견되는데 아랫니가 2개가 위치가 좀 크게 바뀌어 있대요. 근데 이것은 자연적인 게 아니라 어떤 강제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결국은 이제 뇌에 큰 손상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또 어디서 받은 충격인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야, 그러면은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고문을 좀 받은 걸 수도 있는 건가요? 북한 사람들이 어떤 정서가 있는가 하면 당의 기본 구호나 위대한 선전물 같은 거 성물처럼 훼손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러니까 나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벽 한번 뭐 하나 다쳤는데 뭐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렇게 대들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혼 좀 내봐라. 그러면서 얼마나 혼을 냈으면 이 친구가 나와서 후두두두 떨면서 내가 잘못 미국 합중국이 시키는 대로 해서 내가 이랬다. 그게 물리적 힘이 가해지지 않는 그런 행동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하게 압박을 받았고 고문을 받았고 사람이 망가졌다. 이거는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너무 안타깝다. 네. 이게 참 그러면 미국에 오고 나서 며칠 동안 살아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숨을 거둬요. 생체적인 사망 선고가 미국에 도착하고 일주일 뒤에 내려진 거고 사실상은 북한에서 코마 상태니까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코마 상태다라는 내용이 알려지자마자 미 여론이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물에 물 탔던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불량 국가라고 언급하면서 굉장히 규탄을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항의하는 분위기가 엄청나게 팽배해집니다. 실례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토 원비어에 붙인 프레드 원비어를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게도 일종의 시그널을 미국이 보내는 거예요. 미국은 원비어를 잊지 않았다라는 시그널. 왜냐하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옆에 누가 앉았습니까? 김여정이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북한에게 미북 관계에 있어서 독이 된 거예요. 인지를 잡고 돈 요구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이거 안 멈춰지죠? 계속?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토 원비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되새겨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북한에서 엉려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 국민이 6명이나 됩니다.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토 원비어 사건 당시 우리 정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비어의 가족과 또 미국 국민들이 겪을 슬픔과 충격에 대해서 위로의 말을 우리 정부가 전했잖아요. 그러면서 아직도 북한에는 미국 국민들과 한국 국민 여러 명이 억류 중에 있다. 그들의 조속한 석방도 촉구한다는 말을 우리 정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두 기자들은 141일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토 원비어는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1년 6개월 만에 고국의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억류하고 있다고 인정한 최소한의 인원수가 6명이거든요. 그러면 송환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정말 끝까지 애써야 되고 우리 국민들도 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